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십거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영치금을 내줬다는 이야기가 눈에 확 들어와서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애국 청년들, 애국 시민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행위를 했잖아요.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거기 막 다 부수고 판사 찾아다니면서 위해를 가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칭하면서 영치금을 보태줬다? 본인 영치금을 좀 나눠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와, 이게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러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사법 시스템 아니겠어요? 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사적 구제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참 김용현 장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쪽으로 나갈 거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땅땅땅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참 별짓을 다 한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박현수 경찰국장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이라고 또 알려져서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게 아직도 이제 내란 세력들이 이제 정부 곳곳에 서로 챙겨주고 밀어주고 이제 그러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빨리 좀 특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윤석열 아니면은 김용현 아니면 사령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동조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네. 나도 한다, 뭐 너도 한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한 7시간 정도 이루어졌는데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결국에는 총을 쏴서라도 정치인 체포 이런 공방이 있었거든요. 네. 사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어요. 의원들 끌어내라. 그리고 뭐 총을 쏴서라도 도끼를 사용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막 이러한 증언들을 각종 뭐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국회 현안질이 청문회에 나와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하면서 어젠 증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검찰의 본인이 이제 진술을 하고 검찰에서 공소장을 제기를 한 것과도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말을 맞추면서 우리는 내란을 저지른 것이 아니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형사 재판을 염두에 두고 어제 발언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거나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증인으로서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더 유리하게 분위기를 끌어가는 그쪽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그동안 본인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지시를 하셨고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다 이미 증언이 나왔어요. 본인 입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언, 증거, 정황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제 그 사령관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렇게 썩 뭐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런 걸 알 텐데도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고 내가 행동했던 것들 가감 없이 이제 다 얘기를 해야지라고 했다가 예. 이게 갑자기 검찰에서 조사받고 구속당하려고 하고 죄를 보니까 내란죄? 이거 잘못하면 내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평생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니까 변호인들이 그거를 좀 피해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서 현재 좀 예전에 했던 진술을 바꾸는 아니면은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여인형 휴대전화에서 이게 지읒, 티읒, 시옷, 비읍 4인 가구라고 해가지고 최종 메모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또 나왔네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글쎄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단독으로 죄송합니다. 아니요, 단독으로 뜬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막 운전하고 막 바로 멈춰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1시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게 이게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했었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그렇죠. 홍장훈 국정원 1차장한테 명단을 불러준 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고 지금 진술이 되고 있죠. 예, 근데 지난해 11월 초에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이미 알려진 이제 체포 대상자에 더해서 최재형 목사의 이름도 포함이 됐다. 이거를 이제 확인해 준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해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어서. 이분들이 뭐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통령이 저렇게 뭐 계엄을 선포한다고 한들 이 계엄이 되겠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본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은 작년 3월 달부터 안가나 관저에서 대통령과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 모여가지고 계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제 와서 사실은 뭐 저는 반대했어요. 뭐 자기 반대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했던 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빠져나가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 며칠 전에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대변인격으로 그 궤변 이야기를 다 전달을 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의 전체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3명의 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강하게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물꼬가 튀었잖아요. 면회 물꼬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상현, 김민전 이런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면회하러 가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용기 내서 갈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의원들만 가겠어요? 당협위원장들도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내란 세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네.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네. 방어하고 있네. 이거 안 되지.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지층이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대요. 못 살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계속 문자, 전화, 당사 앞에서의 시위 등을 통해서 너희들은 왜 윤석열을 지키지 않고 왜 면회 안 가느냐. 그런 압박을 또 가장 또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극렬 유튜버들이 계속 요구한다라는 거죠. 압박을 가하고. 그런 거를 못 견디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부류들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활로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선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와 지도부를 뽑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설날에 우리 봤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면 안 돼 라는 의견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나가면은 제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 면회도 가고 인간적인 도리도 하고 윤석열을 지켰습니다. 당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 지도부가 되겠다라는 정치적인 목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극우 유튜버들 세력에게 이제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질 않는데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거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쁘게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선거,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은 포기한 집단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냥 당내 헤게모니, 주도권, 그것에도 관심이 있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점점 당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거리 두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선을 긋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함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지율을 이만큼 끌어올렸다. 일단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지지층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우리가 지지율이 올랐다. 대선도 해볼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맞아요. 이유를 내 황금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는데 뭐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여의도에는 상당히 진실처럼 많이 회자됐어요. 네. 12월 2일 날 명태균 씨가 이 황금폰이 막 공개되면은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곤란해질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급하게 12월 3일 날 계엄을 하게 된 결심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과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는 알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을 들어가 보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냥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야당의 저런 반국가적인 모습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비상계엄 경고 차원에서 한 거예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뭐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정황적인 상황을 보면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황금폰 안에 뭐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랑 네. 윤석열 대통령이랑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은 것들이 더 많이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것은 명태균 씨 이제 PC에서 저장된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음성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눴던 문자라든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음성이 담긴 통화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폭발력과 파괴력이 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거 공개되면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내란죄하고는 그래도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비교가 안 되죠. 네. 저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황금폰하고 관련해가지고 비상계엄 수사 진행 속도나 방향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계엄 문제랑 이제 황금폰 명태균 씨 사건은 좀 다른 차원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태균 씨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고요. 예.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밝히려고 했지만 특검이 지금 통과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2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내란죄는 상당히 좀 단순하잖아요. 네. 어제 나온 증언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자백을 했어요. 네. 이거는 빼도 박도 않는 국헌문란입니다.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구잖아요. 그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인을 투입을 했다. 이것은 내란죄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본인은 그냥 서버나 그냥 콘텐츠 이거 좀 확보하라는 거였지 뭐 마비시키려고 한 건 아니야. 그리고 서버나 콘텐츠도 확보 못했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때 무슨 내란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란죄의 가장 큰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추상적 위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단 말이에요. 살인 미수죄도 되게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란, 소요, 폭동 그것도 중요한 죄 몫으로 따지지만 미리 논의하고 동조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도 큰 죄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나온 자백으로 스스로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 아니냐, 입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3일에 헌재에서 마은혁 이제 후보자에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10일로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쉽게 있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들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급하게 하지 맙시다. 조금 더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최상목 권한 대행도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한다고 하니 네.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더 논의를 하면서 절차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렇게 재판관들 사이에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 되게 계속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급하게 처리하면은 봐라 마은혁 거는 저렇게 빨리 처리하고 다른 재판들은 뭐 늦게 처리하고 이게 뭐 말이 되냐 왜 한덕수 거는 왜 빨리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뭐라 공격을 하니까 좀 시간을 벌려는 차원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를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죠. 저 진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정말 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랑 성향도 안 맞아요. 그분들 과거 풀프를 보니까 네. 편향된 것 같아요. 특정한 이념에 있는 것 같고 지지하는 정당도 이제 진보 진영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국회에서 합의해서 표결 처리 끝났잖아요. 네. 물론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끝났는데 다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새롭게 추천해라.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 의견이 100% 뭐 결정이 되거나 투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이 됐으면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 사법제도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야를 다 떠나서 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헌재 결정까지 뒤흔들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 안 돼요. 예, 네, 그건 안 돼요.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